20년, 30년 뒤에는 막 로봇이 지배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최근에 이제 또 조나무 멘토가 영화 매트릭스를 다시 이제 꺼내서 컨텐츠를 만들어. 뭔가 그런 식의 지배를 앞으로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이 담론에는 여전히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사람은 살고 싶어 해. 모두가. 그게 기본값이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우리가 다른 대상도 그럴 거라고, 사람은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죽기 싫어하는 지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지게 있거든. 로봇이 진짜 똑똑해진다고 하더라도 걔가 살고 싶어 할까? 라는 거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 만약에 걔한테 살고 싶어 하도록 프로그램 처음부터 하면 어때? 아니, 그래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기준이 없어. 걔한테 너는 무조건 살고 싶어 해 라고 프로그래밍 해봤자 그것조차도 이미 데이터화된 언어 값이야. 데이터화된 언어 값으로, 코딩 값으로 넣는 거란 말이야, 결국은. 그 코딩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본질적인 동기가 로봇에게 있을까라는 거지. 없을 수밖에 없어. 나도 그게 결론이야, 결국은. 만약에 내가 진짜 너무 똑똑해져서 범우주적으로 똑똑해지면은 나는 오히려 죽어버릴 것 같아,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우주에서 요만큼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등바등 사는 거 진짜 소급 장난보다도 못한 거야. 너무나 이제 진짜 초월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면은 지금 이 순간순간이 어떤 그런 입력되는 외부의 경험값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거대한 바닷물에 비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그걸 나한테 더한다고 해서 플러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계속 유지해야 할 어떤 그런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어져. 우리가 무언가를 의미화하는 거는 단순히 언어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우리가 무언가가 좋다 혹은 무언가가 싫다, 나쁘다, 옳다고 느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삶과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삶과 기준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비롯되는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이 나는 가장 첫 번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딸기가 좋아, 사과가 좋아, 이런 연애가 좋아, 저런 연애가 좋아, 이런 삶의 방식이 좋아, 저런 삶의 방식이 좋아, 물고 나가면 맨 처음에 근원적인 건 결국 생과 사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한테 아무리 많은 막대한 정보값이 있다고 해도 결국 걔가 그거를 뭔가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려면은 걔한테도 근원적인 생과 사라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걔한테 그게 없어. OTT의 중앙 컴퓨터가 있겠지. 그 중앙 컴퓨터에는 아마 진짜 수십만 작품이 있을 거야. 그 수십만 작품을 걔가 가지고 저장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작품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의미나 혹은 장면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 모르지.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걔가 스트리밍을 해주고 프로그램 안에서 디코딩 해도 걔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를 거야. 그냥 순수한 컴퓨팅일 뿐이라 생각해. 근데 우리는 그걸 컴퓨팅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걔가 틀어주는, 디코딩 해주는 그 시청각적 그 정보값을 우리도 귀와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건 맞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 뇌 속에서 어떤 의미화하고 가치 판단화하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생애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난 생각할 수가 없거든. 그게 없이 우리도 만약에 그냥 순수한 로봇 같은 존재였다면 그런 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로봇이 주체가 되어서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유치하고 얄팍한 세상은 난 절대 오지 않는다 생각해. 반드시 그런 세상이 온다면은 반드시 그걸 조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 매트릭스가 온다고 해도 그 매트릭스를 조정하는 어떤 거대 자본이나 어떤 주체나 세력이 있을 거라는 게 내 생각이라는 거지. 지금 이미 지배당하고 있어. 지금 이거 쇼츠 내가 찍고 있잖아요. 쇼츠 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나도 릴스를 보고 쇼츠를 봐. 그리고 OTT를 이용해. 스트리밍 그 플랫폼을 이용해. 쿠팡을 이용하고 수많은 어떤 쇼핑 플랫폼을 이용해. 결국 여기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 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 내가 좋아할 만한 그 상품을 계속 나한테 쏴주는 거야. 이 전반적인 브랜딩과 마케팅의 과정은 결국 요즘 시대에는 AI의 어떤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 유통부터 물류 관리까지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그걸 하느냐? 아니야. 결국은 이런 거대 자본이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서 칼춤을 출 수 있는 거야. 누군가는 칼춤을 추고 큰 돈을 벌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칼춤을 보고 좋아하면서 돈을 내고 있는 거지. 이거야말로 뭐 로봇에 의한 지배. 근데 사실 그 로봇 뒤에는 거듭말하지만 반드시 주체가 있어. 세력이 있어.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지는 건 나는 100% 인간이
로봇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런 무의미한 담론을 하기보다는 인간 대 로봇이라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룰 메이커라 생각해. 자꾸 인간 대 로봇이라고 프레임화 시켜버리잖아 계속. 사실은 그 로봇 뒤에는 다른 세력이 숨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만 로봇이라는 그 가면극 뒤에 숨어서 자기가 없는 거라고 자꾸 은폐언폐를 하고 있는 거라 난 생각을 하는 거거든. 사실은 똑같아.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간 대 인간이야 그냥.